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8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44.3%나 올랐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24주 연속으로 올랐었습니다. 서울, 반포라든가 대치동,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의 30평대 새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시, 의왕시, 용인시 등과 같은 이 수도권 30평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의 가격이 10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친 집값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난 16일 이틀 전 문재인 정부는 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 기습적인 이 발표였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총선 대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집값을 미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런 들끓는 민심이 내년 총선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그러니까 정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동산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만 어떻게든 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을 붙잡고 있어 보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읽혔다라는 것이죠. 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8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급 늘릴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는 반시장 정책이다. 또 두 번째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집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 비판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16일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렸죠. 4%로 상향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수도권 322개 동으로 확대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면서 참 80년대 운동권스러운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때려잡자는 식이죠. 세금을 올려버리고 뭐든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다 규제를 해버리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마치 투쟁을 하듯이 정말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어떤 투기 수요로, 그러니까 투기꾼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반드시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대책을 보고 있으면 아파트 공급 대책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종부세 조금 더 올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빨리 매각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라는 이 정도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넘치는데 그 수요를 막겠다라는 발상만 지금 잔뜩 들어가 있죠. 잡힐 리가 없죠. 네, 현재 아파트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배경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사실 답은 간단하죠.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요 루트는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실시해 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시장에 어떤 사인을 줬습니까? 앞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현재 재건축 추진이 거의 스탑되다시피 했죠. 자, 이것은 앞으로도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은 당분간 어렵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을 계속 올리는, 특히나 최근 지어진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격을 정말 미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이러한 요인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겁니다. 금리는 낮아지고 경기 침체로 수익률이 하락되면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너무나 많이 풀린 이러한 유동성 전부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다.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은 계속 지금 이 공급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이 넘치는 수요만 때려잡겠다라는 식이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저와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전문가들 저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66%.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이 다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원칙을 무시한 규제 54%, 또 공급 부족 역시 54%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문제죠. 사실은 원인과 결과일 수 있는데 경제 원칙을 무시한 이러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 부족을 결국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부한 이런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 배경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저 설문조사에서 지금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고 답한 사람은 6%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대책은 저렇게 실체도 불분명한 저런 투기 세력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의 이런 대책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에게 이것도 물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72%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2, 3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세 번째는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 네 번째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이게 전부 지금 공급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양도세 완화도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세금 부담 없이 잘 팔 수 있게끔 해서 시장에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 결국 지금 전부 공급 대책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전부 공급 해결 없이 수요만 잡는 이러한 내용의 대책만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번째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나 반시장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이런 방안이죠.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살 기회를 얻는 것이다. 평등권과 기회균등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은행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TV 제한 조치, 그러니까 LTV라는 것은 주택 가격 대비 담보대출 가능 그 금액을 산정하는 그 비율이죠. 그 비율을 지금 40%에서 20%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 3억 정도밖에 안 되게끔 이렇게 낮추는 것이죠. 이런 LTV 제한 그리고 15억 이상에 대해서 아예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이러한 제한 조치들,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개인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희찬이라는 한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날 이번 조치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15억이라는 가격 기준만으로 그 이상이면 본인이 보유한 이 주택의 담보적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은 정당할지 몰라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건드린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없는 부동산 대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좋은 집을 사고자 하는,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정부가 억지로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아파트 안 살래, 안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는 이런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택도 오래되면 낡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죠. 네, 이런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런 기본 상식인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계속 집을 팔아라 라고 그냥 압박만 하는 이러한 모양새입니다. 무능한 정부가 계속 정책을 헛발질 하듯이 내놓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만 괴로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